6번 김정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충남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위한 대학일거리와 두 사람이 위한 맞설 수 있는 날이 세겹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저희가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저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결과는 가장 전문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싫어 이 자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호를 3번 외쳐주십시오. 사기 때문에 강타! 7월 3일 비상기업 이후 관계와도 같은 정치권과 언론, 여론에 의해 속전속결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담화문과 헌법재판소 변론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계엄의 적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왜 계엄이라는 수단을 빌려야만 했는가? 과연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비상계엄 이후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위해 투쟁하신 선배 세대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국가적 입법부의 폭주. 입법부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국회의 절대적 다수당이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후 총 29번의 탄핵을 남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루어 행정부의 마비를 초래하였습니다. 탄핵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하여 그것을 반국가적 목적을 위해 남용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국가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필요에 의한 감추가 아닌 정치적 보복이요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협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예산, 동일 시외가스점 개발 예산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정작 자기들의 연봉을 직접 인상하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집단입니까? 당 대표의 산업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시도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사조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시설을 촬영하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하였으나 현행 간첩법은 전국만을 대상으로 하여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간첩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민주당이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간첩을 처벌하는데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의 정치 노고와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최근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한 각종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의료법연구회라는 사법부 내 극자 수명 사무직 소속 판사들이 장악한 관할도 아닌 사무지법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하였고 사무지법의 이순영 판사는 불법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며 마치 입법권 행사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사법부가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전체 판사의 3%에 불과하다는 우리법 연구회 수석 판사가 3명이나 됩니다. 특정 재판관의 가족이 대통령 탄핵 찬성 신고서에 참여하고 탄핵 소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판관의 당신이 대통령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또 다른 재판관의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다수 기각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신문 조사를 협력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국민 신뢰가 중요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 40% 이상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십시오. 세 번째,
번째, 언론, 노조 등 반국가적 카르텔, 최근 민주노총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의 주체사정의 심취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를 무수히 반복해왔습니다. 도대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와 왜 극단적인 정치적 행보를 위해 노조원을 동원한다는 것입니까?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 모릅니다 라던 JTBC 앵커의 말처럼 현재 언론은 마치 대통령이 탄핵만 되면 상관없다는 듯 온갖 가짜뉴스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으로서 사명감마저 저버린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외국 보도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십시오. 네 번째, 하이브리드 전쟁 등 외부의 위협. 지금 우리나라는 외부 세력과의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령들을 보면 국가 기밀 시설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노조,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보수 세력에 대한 반대 활동을 지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방해 공작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중국 간첩 혐의를 받던 필리핀의 한 서도시 시장이 실제 중국인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중국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소수 민족을 탄압함과 동시에 국경 여러 곳에서 영토 분쟁 중입니다. 전 세계의 세력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우리나라만 가만둔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북한과 맞춰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와 언론의 영역에 침범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쟁 중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비상경으로 알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위험이요, 그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 비상경을 선포하는 것에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두 번째, 부정선거 수사 및 제도 개선. 선거는 민주주의의 끝까지 닿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할 것이 드러났습니다. 뻣뻣한 신권 다발 투표지, 투표 말년에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숨기는 투표지나 다른 투표지와 겹쳐져 인쇄된 투표지, 서로 붙어져 있는 채로 발견된 투표지, 그 너무나 이상한 투표지들이 제투표 현장에서 쏟아졌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전 국정원 3수장의 질문에 따르면 선거리의 서버 보안이 심각하였고 분리되어야 하는 내부와는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투표장에서도 대표만으로 이동하여 대표 절차를 진행하여 집계하는 모든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는 주장만을 대표합니다. 당장 부정선거라고 확실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감수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상 선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증거의 편제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지게하고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법관이 생각위원장을 경직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재판 결과니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선관위의 해명을 요구하니 민주당이 반박하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부정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집단과 타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제가 선창하고 마지막 말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세 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법 폭주 거대 야당과 여당 내 동조 세력의 반국가적 행태를 규탄한다. 2. 정치 도구화된 사법부와 편향적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3. 대한민국 체제 정복을 꾀하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을 규탄한다. 4.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당일 투표 및 수개표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하라.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 자, 그 다음으로 대전에서 하시는 분